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정정 불안은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팔게 만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만드는 장인데요. 국내 증시 투자자에게도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을 조금은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어서 장중 시장 변동폭도 아주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56으로 강보합 출발했었고 장중에는 1942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제 종가 수준 19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라 장중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가운데 거래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하며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먼저 상담을 오늘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남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유가의 대체 에너지로 부각이 됐던 풍력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은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 상승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라든지 건설, 항공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슈들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오늘도 지수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WTI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194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6포인트로 120일 근처에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10시 구간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194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나흘째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1,200억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로 대응하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순매도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추가 낙폭을 막아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 양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든 주요 이평선은 내준 상태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이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8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인 48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은 16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30전 하락한 1,129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 1,13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당일 급등했다는 부담감에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하자 환율 상승세는 다시 진정된 모습인데요. 또한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도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건설주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경남기업도 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건설주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깊었던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토요타 자동차 리콜 소식도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도가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쌍용차 역시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3조 원대의 바이오 시밀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오늘 모두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ECL 지수가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액신도 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넥스와 팜스웰 바이오도 7%, 6%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투자 기대감으로 헬스케어 관련주 역시 오늘장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인포피아가 4%, 나노엔텍과 유비케어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제사 이동통신사업제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제여서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티전자가 14.9%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템사이언스와 DVS도 현재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EN3와 제이콤도 7%, 8%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월 25일 금요일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영주 연구원님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중동 사태 악화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가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간밤 급락에서 벗어나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습니다. 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일부 회원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증산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악재 이면에 가려져 있는 가능성을 볼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또 약간 눌려있는 상태기는 한데요. 그래도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시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2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 6% 이상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집트에 이어서 리비아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리비아 관련 뉴스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요 선진국들이 리비아 사태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명 발표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지 강지석 과장님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저점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하락성에 대한 위험 자체가 아직까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신다라면은 제 생각엔 조금 손실의 폭이 위험성을 너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폭이 나오다가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올라오는 거 이유 자체도 카다피가 암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 이슈가 나오면서 또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그런 하나하나 그 자잘자잘한 소위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저희 증권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소문에 움직이는 지금 시장인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진정이 되시고 올라가는 게 확인되시고 난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현금화할 시기인가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이 하락할 거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있고 그 상태에서 한 어느 정도 일부씩 현금을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마련해 둔 뒤에 다시 그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저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반등 구간에서 다시 재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유난히 힘든 2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플레, 전셋값 상승 거기다가 이집트와 리비아 정정 사태 등 정말 돌발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2월이었는데요. 3월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장 어떻게 투자 전략 짜 가면 좋을지. 박양주 연구원님 의견부터 여쭐게요. 예. 네, 최근에 그 2월 달에 증시가 상당히 낙폭을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희망은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달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2월 달에 코스피의 낙폭이 약 6%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이 다른 한편으로는 저평가 그리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심리를 오히려 더 자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월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1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과거 이라크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라크전으로 인해서 시장은 충분히 충격은 받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충격에서 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이번에 그 중동 리비아 문제도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그 PR이 약 9.6배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싸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아마 저가에 매수를 하시면 3월 달에는 재차 반등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테마주보다는 실적 우량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3월에는 실적 우량주 위주로 매수할 기회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강지석 과장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3월에 매수 시기나 주식 비중을 늘려볼 만한 시기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1월 달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월과 2월은 뭐 대대적인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과거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년 중에 약 한 15년 정도가 1월달, 2월달이 상당히 하락폭이 좀 조정의 그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연도 역시 피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역사는 좀 반복된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봄이 오고 또 3월이 되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좋은 포트폴리오로 제 생각엔 다시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상대로 정말 시장에 꽃 피는 봄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강박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그간 어떤 종목들을 얼마나 수익 거두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오늘까지 4가지 종목을 들고 가십니다. 한 주 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수익률이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중 단연 월등합니다. 오텍 여전히 최고 수익률인데요.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와이솔이 오텍의 뒤를 따라서 42%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 포트에 40% 이상 수익난 종목이 2개 들어있기는 또 처음이군요. 지난 시간에 주셨던 광진실업은 무려 2주 만에 25%의 수익을 냈고요. 그 밖에 NK가 5.7% 정도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양정권님 2종목 매도하시는군요. 먼저 예스24입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1%대 등락을 보였습니다. TSM텍은 손절가로 주셨던 11,500원 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박양정권님 수익률 1위와 2위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수 이후 놀라운 급등세를 보였던 오텍, 지난 금요일 장중에 무려 7,400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조정에 피해가지 못하고 수익률이 많이 줄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워도 50% 정도의 수익입니다. 이제 그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건지 잠시 뒤 의견을 물어보겠고요. 와이솔 역시 지난주 수요일 장중 주가가 14,6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익은 41%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한 주 쉬고 오셨는데 그래도 종목은 수익을 잘 내는군요. 네, 상당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텍 같은 경우는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들어와서 캐리어의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캐리어의 실적에 따라서 오텍의 주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텍에 대해서 좀 AS를 해주시면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작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점이 7,400원을 기록을 하고 주가가 약 20% 가까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 배경에는 뭐 시장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있지만 주요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뭐 공시를 했는데 그 BW가 추가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약 3월 2일 날 약 49만 주의 물량이 추가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행 이슈,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약 21선이 놓여 있는 5,500원 정도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3월 2일 날 추가로 상장되는 BW 물량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면 재차 재상승하는 국면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21선인 5,500원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을 추가적으로 하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4,000원 초반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저가의 매수를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챙긴 건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종목은 광진실업 AS 받아볼까요? 예, 뭐 광진실업도 좀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거래량이 좀 작은 점이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예. 역시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붙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큰 우려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광진실업의 그 주가 패턴은 항상 고점이 약 4,000원 정도에 나왔죠. 작년 6월과 11월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4,0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주가가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4,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주가 다시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좀 더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재차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꾸준하게 보셔도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양지원권님 포트 종목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강지석 과장님 들고 계신 종목들 종목 배틀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도 역시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 예, 전부 또 플러스 수익률을 내주고 있군요.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오성 LST가 16% 이상의 수익을 거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와 베이직하우스는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면서 굳건히 플러스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10%, 8%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SM이 3% 정도 수익입니다. 11월 2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네, 목표가를 25,000원 정도 주셨던 종목입니다. 강지석 과장님 한 종목 매도하시는데요.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는 거고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두 종목 다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종목은 오성 LST입니다. 1월 21일에 매수가 됐었고 꾸준한 상승 수익률을 보여줬고 현재까지 16%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인데요. 매수한 지 2주 만에 10% 수익을 돌파했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시장을 보는 눈이 예리하신데 하락장 속에서도 한국타이어는 최근 참 주가 탄력이 좋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포트 역시 박양지원권님 못지않게 플러스 수익률을 모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한국타이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 소프트 코모디티라고 하는 저희 원자재 투기 거래가 지금 거의 진정세 마무리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느 정도 합성 고무에 들어가는 천연 고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조금 부담감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노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안에서 노는 동안에
이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이 투신권의 물량이 이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60일선 자체를 돌파하는 모습이 31,25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를 돌파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계속 저항으로 자리 잡고 매도가 그 위로 뻗지를 못한다면 제 생각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베이직 하우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에서 제가 계속 중국 쪽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영업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영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2월에서 3월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시즌이죠. 환절기 시즌에 대부분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때때 옷을 구입을 하러 백화점에 방문을 한다든가 매장을 찾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결과가 이번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뭐 하락 추세 없이 깔끔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한 22,500원이나 2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저평가가 돼 있는데 유통주라는 것 자체가 유통주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23,0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 종목도 AS 받아봤고요. 자, 이제 신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오늘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는데요. 박양주 연구원님 종목부터 볼까요? 스몰캡 발굴의 지존이십니다. 오늘은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그 동양 EMP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IT, 특히나 IT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집에 계시는 TV의 충전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동양 EMP의 그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요. 최근에 갤럭시 탭에 충전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갤럭시 탭 2에도 동양 EMP의 충전기가 공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대폰 충전기에 비해서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충전기의 판가가 일반 휴대폰 충전기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한 신규 사업으로 LED 조명 인버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공장에서 라인 증설이 마무리가 됐고요. LED 조명 인버터를 삼성 LED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외형 성장이나 수익 개선은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동양 EMP의 가장 리스크 요인이었던 키코가 올해 1월 달로 인해서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위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유스러워졌다. 그래서 과거의 안 좋은 점들, 약점들은 다 청산이 되고 올해부터 새로운 이제 도약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낙폭이 심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약 10%의 낙폭이 나타냈는데 오히려 주가 낙폭에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약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갤럭시 탭 2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올 건데요.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약 11,000원에서 약 1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약 121선이 위치해 있는 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 EMP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전기를 제조하는 업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제2의 오텍이나 Y솔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오텍 같은 게 좀 단기에 급등하는 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데요.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적당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동양 EMP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문가가 말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유비벨록스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들고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네, 제가 매도했던 자리에 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스페인에서 MWC라고요. 예,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라는 그 휴대 관련해서 휴대 기기 관련한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테마 포인트가 바로 스마트였습니다. 스마트가 이름이 들어간 것들은 제가 과거에도 AS나 종목 추천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비벨록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스마트, 라는 단어입니다. 스마트와 관련된 사업은 거의 다 유비벨록스가 지금 과점형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큰 폭의 매출 쪽 시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제 블루링크라는 태블릿 PC를 2013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모든 기종의 차종에 다 탑재를 해서 멀티미디어 칼을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약 5.7%의 제2대 주주로서요. 큰 폭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가 그 유비벨록스를 키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IT 그 부품 자체가 자동차 그 안에 약 25% 정도가 지금 전자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스마트카로 변신을 하면서 한 40%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자동차용 전자 부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비벨록스가 약 한 1,200억 정도대의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한 1,800억 정도까지 추가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련한 매매 기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가 나오기 이전 고점을 눌림목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신 분이라면은 제 생각엔 전일 한번 매수를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1,500원이 살짝 깨지는 구간에 매수를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5% 수익이 났을 뻔했는데,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요 신고가가 나오고서 한 3, 4일 만에 일단 매도를 했는데, 과거 며칠 있다가도 또 양봉 자체 나온 가격도 역시 21,400원 정도 수준에서 양봉이 크게 발생되는 이 양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된다라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오늘 너무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강지석 과장님. 5.4% 올라 있는데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아침에 제가 종목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작가님한테도 제가 아침에 21,500원이나 22,500원 사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로 오는 동안에 거의 한 또 1,000원 가까이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제 생각엔 충분하게 약간 큰 그림을 보시는 경우라면은 못 담으셔도 사고 싶은 금액이 100이라는 금액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50 정도는 지금이라도 담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그럼 23,100원 지금 가격대 포트에 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어차피 더 위에 팔 거니까 담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럼 매수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혹시나 장이 빠져서 밀리더라도 21,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매수를 한번 분할 매수로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을 근방으로 하는 26,000원대를 일단 전고점 26,000원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순간 유비벨록스가 더 오르면서 6%대 급등이거든요. 23,25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앞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보겠고요.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금 강지석 과장님께서 짚어주셨던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통해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지만 먼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plus.cntv.co.kr 접속하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 Q&A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해 드릴 종목은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LG 하우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LG 하우시스를 매수 후 계속 하락만 하기만 한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86,600원,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의 제2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의 놀라운 상승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헌데의 주가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을지 박양주 원고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예. 네, LG 하우스 상당히 주가가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전방 산업이 건설업인데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 사업 부분인 창호 사업이라든가 인테리어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LG 하우시스의 2010년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작년 10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지금 5일선이 오히려 저항선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1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재차 반등을 나오려도 그 5일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보니까 이제 비중이 약 30% 이시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나서 재차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가격대가 86,000원이시고, 비중이 약 30% 정도 되시니까, 주가가 5일선을 상향 돌파하고 5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좀 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G 하우시스의 주가가 7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5일선도 크게 하향 이탈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5일선이 회복이 되고 그 선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춰서 이익 보고 나와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참고하시고 정말 다음번에는 많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로 잘 발굴을 하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받을 종목은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S&T 중공업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손실이 엄청 크세요. 22,5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한 10% 정도. 왜 항상 저는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강채석 과장님. 비중이 크지 않은 게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중이 크지 않으셔서 일단 다행입니다. 예. 한번 저도 그 사신 가격대를 보고 또 한번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잠깐 보는 동안에 문득 든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지금 22,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22,500원 정도 수준에 매매를 하셨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약 올 초에 이 121선을 타고 움직일 때 이거를 121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그 기준 논리를 가지시고 매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사시든지 간에 그 차트로 뭐 주식을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본인이 정한 그 룰이 깨졌을 때라면 과감하게 던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가장 낙폭 과대라고 해서 가장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콤하게 느끼시는 게 바로 120일선 지지입니다. 120일선 지지가 무너진다라면은 수급선, 뭐 경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어느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좀 뼈가 아프시고 내가 손실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업종 자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금 S&T 중공업은 그 자동차 부품과 또 그 공작기계 쪽으로 많이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그쪽 흐름 업황 자체가 상당히 뭐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브레이크 과거에 흡수합병했던 S&T 그 브레이크를 흡수합병했던 부분만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방위산업이나 아니면은 공작기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의 업황 자체가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제 생각에는 10% 미련 없으신 물량이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데서 충분하게 10%에서 뭐 20% 정도 손실이 났더라도 뭐 다른 금액으로 매매를 하셔서 복구를 하신다면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 클릭하시고 종목 상담하는 란에 글 올려주시면 오늘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편으로 내가 보낸 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봐드릴 종목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돌아온 종목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34,000원에 25% 정도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박양정 의원님, 네.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한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 종목을 딱 잘라 말해서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보자. 좀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일단은 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은 뭐 매수하신 가격 위에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대형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 그 저점이었던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신 가격대인 약 34,0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34,000원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지난번에 저점 라인이었던 약 32,500원 정도까지도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를 한번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들어와서 약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포스코 인수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일부 약화가 된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유가가 다시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작용을 하겠지만 그다음 모멘텀의 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실 때도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가 단기에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심해서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인성 정보 들어와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2,7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2,700원에 사셨으면 손실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도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현재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 9%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자, 대응 전략이 참 쉽지는 않겠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네, 뭐 대표적인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인성정보 뭐 오늘도 지금 헬스케어
쪽,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간 바이오 쪽과 헬스케어 산업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성정보를 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역시나 뭐 욕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늘도 혹시 매도를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뭐 좀 더 큰 폭의 시연세를 두고 뭐 큰 시세를 기다리신다라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2,600원 구간에서 3,000원 구간에서 지금 계속 한 6개월 가까이를 지금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 자체가 수렴을 해서 거래량을 이런 식으로 터트린다라면은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터트리고 그 이어서 양봉이 또 나온다라면은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 좀 더 큰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구간 2,600원이 깨질 때는 제 생각에 미련 없이 박스권 이탈로 간주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락앤락 봐드리죠. 민정엄마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락앤락을 37,0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꽤 많으세요. 37,000원에 6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로는 보고 있는데 주가 하락이 심해서 걱정되시는 것 같고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5%나 급락을 하는군요. 네, 뭐 락앤락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락앤락의 최근에 주가 하락 요인은 아마 홍콩에 지주사를 설립을 해서 홍콩 시장에 IPO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락앤락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최근에 락앤락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락앤락의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판매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락앤락의 주가가 좀 상승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중국 법인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락앤락의 원주의 가치가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락앤락 같은 경우는 홍콩 법인에 의한 지분법 유익도 일부 들어오고요. 그 밖에 뭐 필리핀이나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에서도 제품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낙폭이 심하긴 하지만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높으시고 지금 매수 가격도 상당히 높으시긴 하지만 좀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락앤락 지금 손절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이 가격에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번 작년 7월에 저점이 약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까지 가격은 내려온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저점이었던 3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저가했던 3만 원을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3만 원 언저리에서는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성을 보고 장기로 본다면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락앤락 비중이 꽤 많으셔서 걱정이실 텐데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심텍 봐드리죠. 심텍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사회 지도층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어요. 심텍을 12,73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 짜주십시오. 증시전략센터에서 꼭 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자, 이 종목도 좀 봐주세요. 네, 질문하신 시청자 분께서는 이 종목 더 홀딩하고 계시면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좀 더 수익을 더 큰 폭으로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제가 2009년도 관리 종목일 때 열심히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강수석 과장님의 관심 종목이셨던? 네, 심텍. 3,000원에서 6,000원대 저는 열심히 매집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관리 종목으로 사가지고요.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2010년,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 달에 아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때 전부 다 정리라고 근래에는 좀 보질 않았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회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망가진 이유, 주가가 1,000원대까지 망가졌던 이유 자체가 바로 그 키코 손실에 의해서 망가졌던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소위 얘기하는 PCB 기판이라고 하죠. 기판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큰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PCB라든가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PCB 역시 심텍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MS 자체도 상당히 높고 새로운 기술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새로운 부품을 꼽으려면은요 그 자리에 PCB 보드, 그러니까 그 부품을 끼우기 위해서는 그 보드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다른 기술들과 달리 뭐 인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아예 기판 자체를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적인 그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키코와 관련해서 그 드디어 이제 전부 다 환이 내려오면서 그 키코의 악순환 고리가 끊겼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역시 나온 지금 이 마당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더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가격 역시 뭐 12,730원에 지금 평균 단가를 기록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구간에서 뭐 충분히 수익을 얼마큼 더 누리시겠느냐 그 차이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라면은 수익이 전고점 뚫고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심텍이 4% 급등하면서 1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 전 고점인 15,500원 선도 뚫고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셨거든요. 잘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오늘 또 12%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수앱지스 봐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오늘 내놨죠. 12%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수앱지스를 한방 싸움이라는 닉네임으로 14,500원에 50%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유하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뭐 이주 앱지스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강세인데요. 항상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단기에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 매수하신 가격이 14,500원이어서 상당히 오늘 좀 급등을 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3조 원 규모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주 찾기가 활발히 진행이 될 건데요.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수 앱지스가 삼성전자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과거 테마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시듯이 단기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를 매수를 하실 때는 절대 욕심을 부리시는 건 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주가의 강세는 단기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걸로 보이지만 너무 욕심은 부리시지 않은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약 16,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수익성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과거를 살펴봤을 때 이수앱지스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차 부품주 한일이화 봐드릴 텐데요.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오늘 강박권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한일이화를 오늘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매수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605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좋은 주말 보낼 수 있게 매수가 좀 설정해 주세요. 네, 뭐 한일이화 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사실만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는 일단 좀 그게 의문이라서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 정찰병 정도는 보내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일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달 때 기나긴 거의 한 달간의 횡보 기간 후 양봉으로 크게 터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구간 동안에 그 매수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투신권의 매수, 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3일 전부터 한일위아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양봉 닫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달고 밀리는 거의 가격 변화 없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3일째 투신해서 큰 폭의 지금 4일째군요. 네, 오늘도 사는지는 일단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일단 4일째 매수를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나오고 물량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한 번쯤 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큰 폭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뭐 6,500원에서 한 10% 정도를 매도 가격으로 잡으시고 한 7,000원대 구간, 뭐 얼추 한 120일선과 지금 뭐 240일 정도 이평이 겹쳐지는 그런 구간에서 한 번쯤 저항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구간이 만약에 한번 온다면은 한 번쯤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일위아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일위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뭐 상호 하이텍이라든가 평화전공 같은 그런 주식들을 같이 놓고 보신다라면은 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호 하이텍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평화전공 그 다음에 한일위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한일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몰캡에 좀 가까운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폭도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물량 자체가 좀 워낙에 많은 종목이라 한 번의 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모았다가 한 번에 뻥 하고 터트려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그 특유의 주식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담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양주 선인연구원이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오늘 바로 상담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